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1회 전국 모의고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1회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아마 점수가 이제 조금 우리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 또 모의고사는 이렇게 점수를 올리는 어떤 그런 맛도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려가면서 내가 이제 이 준비를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보는 모의고사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또 모의고사를 너무 잘 봤는데 본인 시험을 또 망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의고사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게 모의고사인 거죠. 그래서 의미를 크게 두지는 말고요. 다만 모의고사를 이제 그 자주 좀 보시는 게 그 좋은 이유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시간 안배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모의고사가 좀 순기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적인 것은 너무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의고사에서 또 잘 보시면 되니까요. 자, 이제 우리 1회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는 재정 목적을 물었어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인데,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할 거냐면요,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해서 정할 거고, 그들이 하는 업무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고요. 전문성. 그리고 이제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다른 거 뭐 설명드릴 만한 거는 없는데 여기 기억번, 즉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번에 개공 등 이 말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개공 등 하면 여기 중개보조원까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3번에는 이제 공신력 여기 때문에 틀렸고 4번에 개공, 개공만 하면 또 소공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 자리에 안 되고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는 아예 없는 용어입니다. 우리 법률 용어 자체가 아닌 용어가 우리 공인중개사 등이죠. 이런 말은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문제 2번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중개업이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수를 좀 받아야 되죠. 보수. 이 보수가 2번이 되겠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3번이 돼요. 1, 2, 3. 근데 요 2번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업을 영위하는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고 3.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행위만 알선한다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용어의 정의로 보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위 알선하는 거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빠진 거냐면 요 자리에 뭐가 빠졌냐면 그 밖의 권리, 그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표현이 되겠고 4번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인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 포함이 맞죠. 해서 우리 소공의 업무는 두 개.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번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문제 5번 개공이라 함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라는데 등록증을 교부받는 자를 우리 개공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등록한 자라고만 표현을 해요. 개공이란 등록한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3번 문제 3번 우리 현행 법령 및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소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뭐 이중 소속 금지 당연히 우리 들어가고
중개업무로 취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소공에 대한 자격 취소 뭐 예컨대 뭐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자격 취소 먹잖아요. 그다음에 4번에 개공을 대리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행.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리 뭐 혹은 대행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소공은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니까. 틀린 거는 5번이 틀렸네요. 그죠?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 이거는 이제 소공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입찰 대리는 이제 소위 말하면 직접 출석주의라는 거가 있어서 누가 직접 가야 되냐면 개공이 직접 가야 돼요. 우리 현장에 우리 개공이 가는 것이지 그 소공이 가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공을 대리시킬 수가 없다. 자, 문제 4번. 우리 다음 토지 중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토지는 이라고 물었는데, 자, 이제 하천 되고요. 전되고 뭐 사유지 뭐 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4번에 보니까 사유지였으나, 그러니까 사유지였는데 사유지까지만 나오면 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가 지금 현재는 바다로 이렇게 변해서, 그러면 이 토지의 반대가 바다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의 반대가 바다. 그러니까 토지가 바다로 변했으면 비토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사건 자체가 소멸이 됐다라고 하면 얘는 토지가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뭐 사인이 바다 매립해 가지고 준공 떨어졌으면 이거는 사유지가 되는 거죠. 이 매립지는 사유지. 자, 여기 맨 앞에 사인이 매립을 하면 여기가 사유지가 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유지나 공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립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좀 달라지는 뭐 그런 케이스. 자, 문제 5번은 게시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정답은 이제 요 실무교육 수료증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보증서류, 뭐 등록증 원본, 뭐 우리 중개보수 얼마 받을 건지 요일 및 한도액표, 그리고 개공과 소공의 자격증 원본 뭐 이런 거 걸어야 되고요. 굳이 하나 더 적어보면 뭐가 하나 빠졌냐면 5개잖아요. 여기 등록증 말고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빠졌네요.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등록관청, 즉 시군구가 교부하고, 여기는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 교부하죠. 그래서 여기 2번에서 6번까지가 게시물이고 1번은 게시물이 아닙니다. 자, 문제 6번. 법인인 개공의 등록 기준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 중에서 틀린 건 3번을 한번 볼까요?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는 꼭 공인중개사여야 해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포함하냐 제외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 빼고 제외한, 이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맞는 표현이죠. 대표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아니고요. 3분의 1이죠. 이런 거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7번. 다음은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결격사유 아닌 거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격사유 아닌 거.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그럼 얘는 결격이에요, 아직.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얘도 결격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원래 자격 취소가 되고 3년간인 결격에 걸려버리잖아요. 4번 피한정 후견인 심판으로 중개업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가 됐으면 기본적으로 3년간 이제 지나야 되는데, 이게 그 뭐를 잘못을 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게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 심판으로, 이 말이 이제 뭐냐면 결격사유 때문에, 이거 자체가 결격이잖아요. 그래서 결격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그러면 3년은 안 지났지만 3년 뭐 우리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원래 뭘 잘못을 해서 취소가 됐으면 3년 기다렸다가 이제 결격이니까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요 원인 결격만 해소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 결격이 피한정 후견인 종료 심판은 못 받았대요. 그러면 얘는 아직 결격인 거지. 이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해소가 되는 거니까 3년이 지났든 안 지났든 뭐 이게 뭐 30년이 지났든 안 지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등록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났든 안 지났든 이건 따지지 않고 이게 풀렸는지를 따져봐야지. 그죠? 결격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원인 결격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1에서 4까지는 다 결격이 맞아요. 5번에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3년. 이 집행유예 3년이면 요 3년에다가 우리 더하기 2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 5년간 결격, 5년 결격.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더하기 2년을 우리가 하고요. 이 더하기 2년은 일률적으로 그냥 더하기 하는 거죠. 만약에 실형이었으면 만기 되고 더하기 3년인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으로 하죠. 근데 5년이 경과됐다라고 나왔잖아요. 경과됐다. 얘는 그러면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에 들어가죠. 왜? 5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8번을 한번 가보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표시광고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표시광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개공이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 명시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 명시사항은 이제 뭐냐면 인터넷 광고든 뭐 전단지 광고든 무조건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 광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얘는 5개가 있습니다. 명소현, 성명번호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데 명소현, 성명번호. 자, 일단은 이제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 그 사무소 명칭은 요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들어가고 그리고 연은 연락처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연락처, 명소연.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연이 성씨가 명씨고 그리고 얘가 이름이잖아요. 명소연이라는 게 성명. 그래서 개공에 성명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번호인데 이 번호가 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중개부수, 이 중개부수는 광고할 때 명시사항은 아닌 거겠죠. 그래서 여기 성명번호에서 번호는 등록번호. 그래서 4번에다가 등록번호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 9번. 우리 이제 공개와 부개의 공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개는 부칙 개공을 얘기하는 건데 차이점이 아닌 것은이라고 물었어요. 차이점이 아닌 건 게시물 차이 납니다. 왜 게시물 차이가 나냐면 공개는 아시다시피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 걸어야 되는데 이 부개는 자격이 없잖아요. 이 부칙 개공은 자격은 없는데 등록이 있는 뭐 이런 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뭡니까 부계는 자격이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자격증을 걸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게시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격증은 없고 등록증만 있고 여기는 자격도 있고 등록증 다 있고. 자, 그리고 폐업 후 재등록 가능 여부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폐업하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상태에서 나중에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어.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부칙개공은 폐업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폐업 후 재등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왼쪽 오른쪽이. 3번 취급 가능한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했는데 취급 가능한 물건에 대한 차이는 딱히 없어요. 물건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업무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업무에 대한 차이. 뭐 예를 들자면 경매 공매 업무를 우리 부칙 개공은 못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할 수 있고 그렇죠. 자격의 유무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차이점이 아니다. 그래서 종별 간에 물건에 대한 차이, 물건에 대한 차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10번은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과 관련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은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그러니까 이제 민법 100점, 학교론 100점, 둘 다 100점인데 매 과목 60점 이상, 매 과목 40점 이상, 이 매 과목 40점 이상을 우리 이제 그 문장으로는 괄호 없이 이렇게 표현하죠. 괄호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이 득점이 되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가 딱히 없어요. 항상 합격자로 결정한다. 그래서 1차는
예외 없는 절대평가, 예외가 없는 절대평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는 어떻게 하고 있냐? 2차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이제 하고, 뭐 중개사법 100점, 뭐 공법 100점, 뭐 공시세법 100점 이렇게 100점으로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뭐가 없어야 되냐면 과락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예외 없이가 틀렸고요. 우리 2차에서는 예외가 있고, 예외적으로요, 상대평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 상대평가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예외적 상대평가를 하려면 미리 뭐 여기 3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정 인원을 공고를 한다든가, 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 같은 거를 공고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답은 2번이고요. 요 3번 이후부터 말하자면 예외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상대평가로 할 수 있는 3, 4, 5가 다 상대평가의 예외가 되고요. 얘는 답이 2번이 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번은 왜 틀린 거냐면 예외 없이가 아니라 예외가 있어요. 2차는 상대평가의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대평가의 대표적인 것은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했다. 예를 들자면 올해는 5,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공고했으면 내가 5,000등 안에 들어가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 5,001등 했다. 그러면 뭐 점수에 상관없이 과락이 있든 없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은 견법 업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골라라 뭐 이랬는데, 기업번에 상가랑 주택의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우리 물량 제한 없이 다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 자리가 틀렸죠.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면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디귿번 경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이거 가능하죠? 경매든 공매든 뭐 권리 분석은 다 할 수 있고. 1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음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예전에 부수되는 용역업, 용역업은 안 되고요. 용역의 알선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2.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등록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이 없는 것. 개공이 휴업신고 없이, 그럼 주어가 개공이니까 이거는 유등록이에요. 뭘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 찾아라 이러면 나쁜 사람, 착한 사람에서 나쁜 사람을 찾고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데, 여기서 나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문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무등록을 찾아야 돼. 근데 여기 이제 개공이 주어니까 여기는 유등록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이것도 유등록이에요. 이걸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고 3년 3천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행위예요. 부정 등록이니까. 그렇지만 등록은 있는 거잖아요. 유등록. 3번 개공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얘가 주어가 개공이니까 유등록이죠. 그죠? 주어가 개공이니까. 거듭 설명드리지만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거 찾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등록이 있냐 없냐만 찾는 거예요. 4. 금지행위 위반으로 등록 취소를 받고, 일단 취소 먹었어요. 취소를 먹고 3년이 지나서 다시 재등록을 신청을 하고, 재등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신청만 하고 곧바로 업에 영위했다. 이거 무등록이죠.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막바로 개공이 되는 건 아니고 7일 있다가 이제 그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등록을 신청한 단계니까 무등록이라고 봐야 되겠죠. 5번 개공인데 폐업을 하지 않았다. 그럼 개공이 주어니까 이건 유등록이 되겠죠. 이건 등록이 있다 없다만을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자, 13번은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등록 신청서 당연히 내야 되고요. 자격증 원본은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조회하는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조회는 누가 누구한테 조회를 이제 하는 거냐면
등록관청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쵸? 예,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이 사람 그 자격증 주셨던데 이거 확실히 맞아요? 뭐 이거 이제 조회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자격증 원본이든 사본이든 1절 안 들어갑니다. 뭐 실무교육 수료증은 내고 여권용 사진 하나 내고 사무소 확보 증명하는 서류도 들어가는 거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는데 예,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예, 중개보조원이 스스로 사직을 했대요. 예, 스스로 사직을 했다면 관둔 거잖아요. 그죠? 관뒀다. 이랬을 때 개공이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는데 중개보조원이 스스로 사직을 했으면 이게 고용관계가 종료된 거예요. 예? 고용관계가 종료된 거거든요. 예, 그럼 고용관계가 종료됐으니까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예, 그래서 며칠 내에 10일 내에 예, 신고해야 돼요. 이거를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예, 틀렸네요. 의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예, 틀린 표현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예, 표현들입니다. 뭐 특별히 우리 뭡니까 중개보조원한테는 이런 중요한 업무 하게 하면 안 되고요. 단순한 업무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고지 의무 신설됐고 이거 위반하면 500과태료 이거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자, 15번은 확인 설명서 1번 서식. 1번 서식이면 주거용이죠. 예? 주거용이 이제 1번이니까 여기 입주 조건란에 기재 항목인데 비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용 공장 같은 거 여기에 이제 2번 서식인데 여기에 입지 조건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랬는데요. 요거 이제 2번 서식은 대표적으로 뭐 상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장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래요? 공장. 네, 그러니까 우리 1번에는 뭐 아파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면 여기는 공장 같은 게 대표적인 비주거용 건축물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장에는 예, 기재되지 않는 게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로, 공장에서도 도로는 중요하죠. 도로가 없는 공장은 입지가 아주 대단히 안 좋은 거죠. 아무것도 물건도 못 들어가고 뭐 나올 수도 없는 거니까 교통. 우리 이제 공장 그 근로자들도 뭐 출퇴근해야 되니까 교통은 좋은 공장이 좋은 공장이죠. 그 다음에 주차장 이랬는데 이 주차장이 있대요. 예? 주차장이 있대. 예, 주차장이 있다 뭐 얘기인데 공장도 주차장 있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예, 근로자들이 뭐 가령 뭐 파주 같은 데 보면 뭐 거기 근로자들이 막 몇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여기 보면 교육시설. 예, 이 교육시설하고 공장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오히려 주택가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이 되게 중요한데 예, 여기는 예, 그런 중요함이 예,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기역, 니은, 디귿은 똑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찾는 거는 안 되는 거. 예, 예, 이거 하나밖에 없죠. 뭐 이거 니을번. 예, 그래서 정답은 예, 2번이 예, 되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등록관청이 협회에 매월 통보. 이 매월 통보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전달 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다음 달 10일이면 이게 매월 통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통보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어떤 거를 통보하는 거냐면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회가 알아야 되는 거는 크게 나누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협회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무슨 요인?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협회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휴업한 개공, 폐업한 개공, 이전 신고한 개공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다 들어가죠. 이제 휴업했다, 그럼 쉬는 거니까 마이너스, 폐업했다 마이너스, 이전 신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가죠. 예를 들자면 강남구의 개공이 하나가 서초구로 넘어갔대요. 그러면 강남구는 마이너스, 서초구는 플러스 요인이니까 이거는 통보사항이 맞고
분사무소 이거는 플러스 요인에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왜냐면 분사무소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될 텐데 이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주소. 이 자격주소는 시도지사의 업무예요. 예,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냐면 등록관청이 알려주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 사무소 등록사항. 예, 등록은 이제 플러스 요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고용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들어가죠. 특별히 고용신고는 플러스 요인, 예, 종료신고는 마이너스 요인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3번만 제외하고는 협회에 다 통보사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17번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하는 개공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이 상태는 달리 말하면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이 세부 확인사항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개공이 직접 조사가 그러니까 개공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해봐야 많지도 않는 것들을 이제 그 세부 확인사항 뭐 내지는 상태에 관한 자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뭐 찾으면 그게 답이냐면요. 기본 확인사항 찾으면 답이에요.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거, 직접 조사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조사,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든 뭐 아무튼 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비선호 시설, 이거는 직접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번은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이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리 위임을 우리 받았다 하더라도 또는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돼요. 이 4번에 보면 항고 이런 거. 이 항고는 소송행위라고 봐야 돼요. 항고라는 거는요. 야, 나는 법원의 결정을 안 따를 거야. 나는 그러니까 너네하고는 뭐 우리 얘기할 거 없고 나는 그냥 그 상급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그 상급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걸로 따를 거야. 이게 항고가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얘는 소송을 전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송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안에 안 들어가고 변호사의 업무 안에 들어가겠죠. 자, 19번은 우리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에 멀리 이렇게 이전을 했을 때 관청에서 관청으로 서류를 송부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 등록증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등록증은 송부 서류가 아니라 첨부 서류에 들어가요. 첨부 서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송부는 보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전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보내주는 서류가 있고 나머지 이게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송부 서류이고요. 이전 전에서 이전 후로 보내주는 서류에 들어가고 여기 등록증 하나 있잖아요. 등록증 하나. 얘는 송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첨부하는 서류다. 첨부한다는 거는 개공이 이전 신고를 할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는 서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등록증이라고 하는 거는 관에서 관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첨부하는 서류에 들어간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20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일단 전국에서 500명한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가지고 각 30명 이상의 개공에게서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 이렇게 보면 500 다음에 2 나오죠. 그 다음에 30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거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하시냐면 5 빼기 2 하면 3, 5 빼기 2 하면 3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1번은 맞고 정보 처리기사 1명 확보, 공인중개사 1명 확보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정답 4번에 보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것 이런 그 요건은 없지요. 예? 예,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중개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입자는 이제 개공이지. 왜냐면 거래정보망에 개공이 가입하니까 우리 그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컴퓨터는 가입자의 컴퓨터가 좋아야 할 것은 아니고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 이걸 운영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사업자의 컴퓨터가 좋을 것, 뭐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번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중개법인이 따라야 될 기준이 됩니다. 자, 21. 각종 보존 서류와 보존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일단은 전속 3년, 거래계약서 5년,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5년, 그리고 여기가 틀렸네요. 4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을 보존합니다. 나머지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 카드. 이 사건 카드는 경매 쪽인데 이거는 경매 관련 35회 때 나왔던 거죠. 경매 관련 카드. 그래서 경매는 요거 매수 신청 대리도 5년이고 사건 카드도 5년이고 둘 다 5년을 이제 그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옆에 있는 원본 뭐 이런 것들은 다 맞는 표현이고요. 이거 연도만 하나 4번은 5년을 3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22번 토지거래 허가제, 줄여서 이제 토허제라고 하죠. 토허제. 요즘에 방송에 토허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토허제 안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 이용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집 짓고 살 거예요. 집 짓고 살 거야. 그러면 몇 년을 우리 살아야 되냐면 2년. 그다음에 농사만 지을 거야. 농사, 뭐 나무 심을 거야. 이거는 2년. 일반적 목적들이니까. 그리고 편익시설, 이것도 2년 이거 이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상가 하나 짓는 거 다 2년짜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사업용 토지, 뭐 사업을 위해서 사업용 토지 여기는 4년짜리가 되겠죠. 4년짜리. 사업용 토지 그러면 4년이 맞고 5번에 이제 현상 보존용, 현상을 보존하는 용도 요거 하나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그렇죠? 22번은 5번이 다음. 자, 23.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반드시가 틀렸고요. 이 거래정보망도 있지만 일간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에서 팩 1해서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망 또는 신문, 망 또는 신문에다가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100% 반드시 우리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24번을 한번 가보면 협회 의무 중 대상 관청이 다른 하나는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설립인과 국장 권한이고 뭐 승인, 뭐죠? 그 총회 의결사항 보고 다 국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대국장을 상대로 하는. 국장은 뭐 약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약자. 근데 이제 지부 설치, 이 지부랑 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부는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적어볼까요? 지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회는 등록관청, 뭐 내지는 시군구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국장이고 5번만 시도지사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5.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제도는 예치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치 권고제도.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안전한 제3의 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겨놓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 뭐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번을 한번 가볼게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금 등에서 이 등자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이 계약금 등은 원래 누가 받을 돈이냐면 얘네가 받을 돈이잖아요. 매도나 임대, 그러니까 권리 이전할 쪽이 이제 받을 돈인데, 얘네가 만약에 계약을 해제를 했다면, 계약을 해제를 했다면 이걸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내가 이제 받았는데 돌려줄 것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라고 했는데, 이 예치기관은 실제로 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누구한테 이거를 교부해야 되냐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구도로 좀 잠깐 잡아드리면, 가장 상위에 예치 기관이 있고요. 밑에 예치 명의자라는 게 있어요. 예치 명의자. 이 예치 명의자가 우리 이제 개공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공 혹은 예치 명의자가 매도나 매수인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권고하는 제도거든. 이렇게 권고한 제도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누구 명의로, 얘네 명의로, 그러니까 개공이랑 뭐 은행 뭐 이런 명의로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가, 여기 매도가 갑자기 이제 급전이 필요하게 됐어요. 급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공한테 가서 이 돈 좀 주세요. 그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이 급전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하나를 끊어 갖고 와. 이 보증서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보증서. 먼저 이 돈을 받는 이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냐면 당연히 얘한테 갖다 줘야지. 예치 명의자한테. 왜냐하면 예치 기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서를 얘한테 갖다 주면 얘가 뭐를 믿고, 보증서를 믿고 여기서 찾아서 얘한테 준다. 이런 흐름이에요. 여기는 예치 기관이 아니고 예치 명의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관련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아니고 30일이 되겠죠. 30일. 자, 2번 신고 대상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에 한정되면 면적의 제한은 없다라고 했는데, 건지. 자, 지가 뭐예요? 지위. 토건지. 토지 건축물 지위. 이렇게 세 개를 신고하는 거죠. 면적 제한은 없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한정되며가 틀렸죠. 지위도 있으니까. 3. 신고필증을 받으면, 신고필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고가 벌써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되죠?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4번의 이 신고, 즉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 이 방법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뭐 전자 입력하는 방법이 있지, 원본을 계약서 갖다 주고 야 그냥 대충 알아서 과세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번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랬는데, 이 100분의 5가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당해 부동산 등의 우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상당액의 벌금형이 아니라 뭐를 받을 수 있냐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죠. 과태료. 여기다 잠깐 볼까요? 이게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그리고 여기가 10이죠. 10. 100분의 10. 10%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금이랑 그 과태료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벌금하고 과태료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한 번만 적어드리면, 여기 지금 문제는 벌금 나왔잖아요. 이 벌금형이랑 과태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돈을 내는 거니까 똑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벌금은 형벌로서의 그 어떤 벌칙이고 여기는 질서벌로서의 벌칙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전과가 남는 거고 얘는 전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가 돼요. 자, 2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27번 문제는 외국인이 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30일짜리가 있고 60일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 계약 체결일에서부터 30일짜리 계약은 매매하고 공급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매 공급은 30일,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교환 증여, 얘는 60일, 뭐 이렇게 되고요. 뭐 계약 외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계약 외의 원인이니까 얘는 6개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면 30일이 맞는데 여기는 임목이 신고 대상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2번은 제끼셔야 되고, 교환 계약은 60일이 되는 거죠. 여기는 상속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경매는 6개월, 여기는 60일. 이거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고 임목 자체가 신고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5번에 매매계약, 아까 제가 지위도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 그러니까 그 신고 대상 물건은 3개. 토건지가 있어요. 토건지, 토지, 건축물, 지위, 매매와 공급. 뭐 요것만 신고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요거예요. 그래서 27번인 5번이 답이 되겠다.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28번 금지행위, 형벌이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금지행위는 이제 9개가 있는데 형벌이 다 다르죠. 매매업, 우리 물건의 매매업 1년 1천. 증서 나오면 3년 3천. 그 다음에 금품 초과 수수죠. 이거 1년 1천. 그리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1년 1천. 그리고 5번에 보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면서 의뢰를 받았다. 이것도 1년 1천. 정답은 2번에 3년 3천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29번은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중개보수는 원칙 쌍방수수,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 수수 가능하다. 기억은 맞고 원칙은 쌍방수수가 맞고. 니은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예컨대 서울 개공이 뭐 경기도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건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죠. 이때는 주택 소재지 기준하지 않고요. 주택 소재지 기준 않고 사무소 소재지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개공이 경기도 아파트,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는 거예요.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거, 그렇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고. 리얼, 동일한 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 1번, 동일 당사자 2번,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3번, 그리고 동일 기회, 여기까지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가지 요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우리는 매매 하나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하나 빼고 맞는 옳은 거니까 니은번 하나만 빼고 옳은 표현이 들어가네요. 자, 30번은 시도가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죠. 부정 취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양도되어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지 중에 업무했다,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 4번 소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공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줄여서 이중소속인데요. 이 이중소속은 언제 걸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걸리면 취소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중소속인 경우 있잖아요. 근데 4번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이중소속에 해당이 된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잖아요. 그럼 이때는 평상시면 자격 취소로 가면 안 되고 이때는 자격 정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중개사법이랑 뭐 형법 관련해서 뭐 범죄단체, 법문사, 그리고 문서, 그리고 사기죄. 그럼 제가 세 가지 법문사 이렇게 했고 횡령, 그리고 배임 뭐 이런 것들, 법문사 횡배 이 5가지 그 범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도 취소해야 됩니다. 30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여기 취소하여야 하는, 뭐 이거는 절대적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고용상한제 초과할 때 절취, 이건 절취가 맞고 5배수 초과 금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중소속이죠. 개공이 또 다른 뭐 우리 개공에 그 소속된 거니까 이중소속. 이중소속도 개공한테는 절취. 그리고요, 금지행위. 이 금지행위 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상취. 그래서 이거 하나는 일단 절취는 아니고, 그리고 1년 이내에 2번의 업무 정지에다가 2번의 업무 정지에다가 3번째 과태료. 그럼 과태료가 3번째 걸리면 얘는 업무 정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업무 정지였다면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소위 삼진아웃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업무 정지가 아니고 과태료니까 이거 가중해서 업무 정지 그냥 때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취가 아니라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기억 니은 2개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절취에 해당이 됩니다. 자, 32번은 500만 원 과태료 처분 사유들인데 그중 처분 관청이 다른 거랑 다른 거. 1번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 과태료를 부과할 건데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가 부과를 하겠죠. 시도지사. 왜냐하면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자체를 시도가 주관을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국장하고 관련되어진 항목입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국장의 권한이다. 자, 33번 행정형벌, 행정처분,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기술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요거를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행정형벌, 형벌은 이제 징역형 벌금형, 그 행정처분, 취소랑 뭐 정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태료, 과태료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있고, 개공부터 한번 볼까요? 개공부터. 개공이 모든 종류의 제재를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개공은 제재복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제재복이 터졌다? 모든 제재를 다 받으니까 완전히 복 터진 거죠. 모든 제재를 다 받는다. 그리고 소공도 한번 볼까요? 소공도 3가지 제재 다 대상이 되고요. 보조원, 중개보조원을 말하는 겁니다. 형벌 대상돼요. 우리 금쟁이 같은 거 하면 처분은 안 받죠. 그리고 과태료 대상되죠. 고지 의무 위반 같은 거 하면 협회,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는 형벌 없고 처분 없고 과태료, 우리 500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까지만 보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도 3개 다 대상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업자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뭐 모든 거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1번은 개공은 형벌과 처벌이 대상은 되어도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과태료의 대상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공의 경우에 형벌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공도 3개 다 되고, 중개보조원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개보조원 행정처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3번 정답. 그리고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고, 그리고 협회는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다. 협회가 이제 과태료 같은 거를 받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만, 옳은 거는 3번만 옳은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자, 34번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토어제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장 아니면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게 될 텐데 5번 한번 볼까요?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했는데 앞에 국장이 지금 해제할 사람이잖아요. 풀어줄 사람은 국장인데 여기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토허제를 풀어줄 사람이 즉 해제해 줄 사람이 시도지사면 이게 맞아요. 근데 국장이 풀어주는 거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그런 연결고리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5는 우리 토거제 관련해서 공고사항, 이제 공고사항이 있어요. 출제 뭐 잘 되는데 모두 골라라. 지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공고해 줘야죠. 여기는 최대 5년간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 대상자, 대상 용도, 지목 이거를 이제 특정해 가지고요. 누구누구도 허가받아. 그리고 어떤 것만 허가받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같은 그 대충 그 토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토지들이 지정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그러니까 대략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는 측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미음번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도 되는 면제 면적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공고사항 이렇게 5개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5개 다 공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거는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의 지적도가 아니라 지형도 같은 거 33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던 항목이 요겁니다. 자, 36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왔죠?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 뭐 이렇게 물었는데 개인 묘지는 30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30일 안에 설치하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가족에서부터 법인 묘지까지 여기는 이제 사전 허가예요. 개인 묘지만 사후 신고라고 하고요. 여기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허가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묘지가 형성되는 걸 허가해 주는 거니까 벌목 허가는 당연히 받은 것으로 보여야 되겠죠. 간주. 가족 묘지는 100, 종중, 문중은 1000 각각 초과할 수 없고, 오히려 법인 묘지는 좀 크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요. 본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은 공동 묘지에서는 한 기당 면적이 좀 중요한데 10, 만약에 합정하면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죠? 리을 분묘의 원칙적 설치 기간은 6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60년 아니고 30년이에요. 30년. 그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60년이지 60년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30년 제한하고 있고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 내용 디귿 요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줬다면 임대인한테는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사유를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 사유가 아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을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 라고 했는데 동의해줬잖아요. 해서주니까 거절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들어가요? 동의 없이라고 들어가야 이걸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 드립니다. 자, 38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얘는 5번을 한번 볼게요. 확정일자의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함으로 라고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채권인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경매신청권, 전전세권 당연히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거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이고요. 제가 설명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4번 한번 문항 볼까요? 이번 35회 때도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좀 출제가 되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해야 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격려가 됐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여기에다가 등기를 해놓고 전출을 했다, 이사 가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아무도 안 살지만 얘가 등기가 되어진 상태에서 전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빈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누군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공교롭게 소액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로 봐야 되잖아요. 등기해놓고 빠졌으니까. 그래서 새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맞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다가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경매 중인 부동산 등기사항 이런 것들이 아래와 같을 때 권리관계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서 한번 제가 다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A 부동산이 A 저당권이 있대요. A 저당권. A 저당권이 기준 권리니까 얘부터 지워집니다. 얘가 지워지면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애들은 모조리 지워지니까 여기서부터 싹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주 안전한 거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깨끗해지니까. 가압류 있는데 이 가압류는 기준 권리예요. 그 기준 권리는 어떤 게 기준 권리냐면 이거 적어드릴게요.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저당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고, 담보 가등기, 그리고 압류, 가압류,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권리를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압류가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싹 지워진다는 거죠. 가등기 다 날아갑니다. 안전하고. 압류, 여기서부터 기준 권리잖아요. 저당, 가압류 다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4번이 좀 어려운데, 4번은 뭐가 어려냐면 가등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가등기가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담보 가등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담보라는 말을 안 주고 가등기라고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뭐라고 했냐면 가등기가 경매를 집어넣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집어넣은 거는 담보 가등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담보 가등기로 읽어야 돼.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워지면 여기도 모조리 다 지워진다.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5번에 가보면 환매권이 1번이에요. 얘는 당연히 인수되겠지. 살아남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소유권 넘어갔고 저당권.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부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인수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뭐가 위험하냐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을 경락을 받더라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상호 비교 설명 문제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두 신고 모두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개공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모두가 일단 틀렸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원칙 거래 당사자, 그쵸? 그리고 예외 개공, 여기는 개공이 예외적 신고 의무자에 들어가요. 개공이. 근데 여기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원칙 예외 없이 그냥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일은 있어도 개공이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둘 다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개공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야 되냐면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둘 다 거래 당사자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이 완전히 틀린 그런 지문이 된다.
두 신고 모두 30일 안에 신고하는 거는 맞고, 그리고 두 신고 모두 개공이 만약에 중개를 했다면 개공에 관한 사항은 신고 사항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무자라는 게 아니라 개공이 누군지 이런 거 신고 사항에는 들어간다고. 신고 사항에는 들어간다. 그리고 4번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소공이 포함되지 않지만 소공은 신고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공이 있다고 그러면 소공이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30일 안에 안 하면 500이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 금액이 다르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1회 우리 전국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다음 모의고사에 5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또 모의고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